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북한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권은 이 문제로 시끌시끌하죠. 여야 간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책임 공방이 거셉니다. 급기야 여당 내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비박계이자 현직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의 대응은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러자 친박계가 발끈했습니다. 즉각 청와대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의 말도 들어보시죠. 아군 진지에다 대고 입에서 혀로 쏘아대는 탄환, 혈탄을 쏘아대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사퇴 파동 이후 비박계와 친박계 간의 생각 차이가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김무성 대표의 스탠스도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기능이 아니다.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건데요. 북한 지뢰 도발 사건으로 잠복해 있던 새누리당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 짚어볼 텐데요.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진곤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북한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북한이 목함 지뢰 문제에 대해서 입려나 우리가 뭐 학수고대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궁금해했는데요. 오늘 국방위 성명을 냈는데 직접 화면으로 들어보시죠. 만약 우리 군대의 소행이라고 그렇게도 우겨대고 싶으면 그를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 그것이 없다면 다시는 북도발을 입 밖에 꺼내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 이런 걸 보고 모범답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상을 딱 했던 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신 대표님. 그렇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인정할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 그건 당연히 가장 그게 지금 뭐 모범답안이죠. 동영상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동영상 없는 거 알고 지금 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고 동영상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댓글들 보면 뭐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동영상이 그럼 왜 없느냐 하면은 저기는 비무장지대 아니겠습니까? 예. 비무장지대 철책 저 추진 철책은 남이든 북이든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철책이에요. 비무장지대에는 어떤 시설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게 군사적 용도의 철책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저기다가 CCTV 요즘 뭐 얼마나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CCTV를 전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저기다가 CCTV를 달아놓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그 남방 한계선, 군사적 남방 한계선 GOP가 실제적으로 북상하게 되는 것이죠. 비무장지대가 엄청나게 실제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기는 편의상 설치해 놓은 철책인데 저기다 본격적인 감시 도구를 해 놓는다면 GOP를 우리가 GOP라는 그 진짜 철책을 무시하고 우리의 경계 라인을 북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구조적으로. 예, 다만 이제 동영상으로 우리 그 두 번째 지뢰가 터지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기 있는데 왜 첫 번째 지뢰 터진 거 왜 없냐? 마치 천안함 때 TOD 영상 뭐 그런 논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TOD라는 게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입니다. 네. 하나하나를 사실은 또 우리가 저기에 지금 그 지뢰가 터져서 그렇지 저기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데 계속 그 TOD 하나를 저것만 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동영상은 첫 번째 지뢰가 터지고 나니 꽝 소리가 나니까 TOD를 운용하는 병사가 좀 뭐지 하고는 방향을 틀어서 저걸 본 겁니다. 보고 있으니까 5분 있다가 또 터진 걸 봤는데 그 TOD 하나를 가지고 열 몇 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이렇게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0수십 번 정도를 저 지점을 보게 되는데 마침 첫 번째 지뢰가 터졌을 때는 이미 패스하고 다른 데를 보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뢰는
폭발한 장면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주장하는 지뢰를 매설하는 동영상 내라 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뢰 매설하는 동영상 있었으면 사살했겠죠. 근데 그 지금 물론 저는 이러고 싶어요. 당신네들이 안 했다는 증거를 한번 내야지 이게 정상이죠. 예? 본인들이 안 했다는 증거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해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역공을 취하는 것도 자기 수준보다 높은 역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억지를 쓰는 건데, 물론 본인도 뭐 저런 억지를 쓰는 걸 몰라서 저런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함으로써 또 이른바 남남 갈등을 또 유발하고,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거 가지고 남쪽에서 계속 우리끼리 서로 싸우기를 굉장히 그렇죠. 재미 보고 있거든요. 재미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뭐 아니나 다를까 정치권에서 벌써 또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도 조작설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뭐 군사정권 시절에 지금까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우리 국민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도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바로 북한 자기들인데, 자기들 속에서 늘 일어나는 그런 항다반사, 이거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한테 지금 역공하는 거죠. 원래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딴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죠. 딴 사람도 그러려니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김정은이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 명의로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우리로 치면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것이죠. 물론 청와대와 기능은 다릅니다만은 북한의 헌법상 94년 헌법 이후로 국방위원회가 국가 최고 통치기구입니다. 노동당이 아니고요. 지금 네. 현재 헌법으로서는. 따라서 북한을 통치하는 최고의 기구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뭐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쭉 북한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고, 예. 지금까지는 사실 사건 발생한 4일 그리고 공개된 지는 뭐 불과 한 5일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상할이 많지. 지금 뭐 이미 사실은 인터넷에 뭐 조작설 이런 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천안함이나 이러한 전례를 봤을 때 지금은 이상할이 많지 조금 그 조작설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요. 그러나 오늘 이 조선중앙TV의 저 방송, 국방위 명예의 저 방송을 가지고 아마도 북한을 흠모하는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바로 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거 왜 흠모를 하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만나서 물어보고 예? 싶습니다. 네, 그죠? 예, 근데 참 모시기가 힘들어요.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국방위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확성기 아니 대북 심리전 네. 이런 걸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 단계의 수순은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현재 우리 이미 북한은 확성기를 틀면 그 확성기에다 대고 조준 사격하겠다라고 이미 수차례 좀 이야기를 해놨었고, 예. 지금 우리 군은 11개 사단에 있는 확성기 기지, 예. 즉 확성기 세트, 11개 세트를 지금 틀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1군에 하나, 3군에 하나, 군사령부에 각각 하나씩 있는 이동식 확성기도 취약 지점에 좀 더 보내서 더 강하게 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뭐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추가로 이 전광판까지 만들어서, 전광판이라는 것은 뭐 그 프로야구 전광판 이런 것이 아니고 대형 화면입니다. 그 요즘 LED 이런 것으로 만든 대형 화면인데, 이런 것들도 해서 뭐 걸그룹 공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 방안이고, 거기다가 군에서도 전단지를 살포를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이제 저 정도 나왔으면 지금 북한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진 겁니다. 지뢰라는 미끼를 던졌고, 그것을 우리가 지뢰라는 미끼를 물어서 우리가 만약에 무력 공격을 당했으니까 포탄 9발 정도를 북한의 지피를 때리게 되면 지금 하는 이 남남 갈등을 유발을 이미 벌써 지난주에 시작을 했겠죠. 우리가 안 했는데 왜 우리 공격하냐. 박근혜 정부 지지율 떨어지니까 조작한 거 아니냐. 내년 총선 예상해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었겠죠. 그런데 우리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대응도 안 하면 또 이러겠죠. 김관진 장관, 김관진 실장, 실장. 한민구 장관 말만 하면 원점 타격하겠다 하더니 왜 아무것도 안 하냐라고 해서 이 안보 무능해서 또 막 교체하라, 뭐 정권 교체하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군이 정말 희한하게도, 저도 사실 예상 못했어요. 희한하게도 심리전 재개라는 역공을 취해버렸습니다. 이 심리전은 북한에게, 저는 이거는 북한은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통수는 뭐냐면은
심리전 하면은 분명히 예. 때리겠다고 했는데 안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때리면 이건 스모킹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완벽한 압도적인 화력으로 북한 그 GP 또 그 후방에 있는 지휘 지원 세력을 때려 부숴도 우리 남남 갈등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스모킹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공격하지 않으면 심리전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가 썩어 들어가겠죠. 지금 그러면은 공격도 하지 않고 심리전도 그만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많은 걸 내놔야 되겠죠. 협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북한은 지금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민구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 얘기가 사실 많거든요. 이 얘기 잠깐만 짚어보죠. 예를 들면은 지금 합참이 청와대 보고 시점이 5일 오후였었다. 4일 북한 소행임을 알았지만 조사가 충분히 돼서 다음날 보고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4일 밤 10시에 청와대 보고했다. 이것이 그 경향신문 보도거든요. 그래픽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금 이 8월 5일 오후에 보고했다는 건 합참의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4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일 날 밤늦게 보고를 받고 5일 오전에 한정관에게 보고하고 5일 오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일 밤 저기 보시죠. 5일. 근데 이게 언론에 보고한 거 경향신문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경향신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신문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4일 그러니까 같은 오후 8시쯤 합참본부에 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했다라는 거. 10시에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로 전파를 했다. 이게 좀 말이야. 하나 신문 4일이고 합참은 5일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좀 이게 뭐 말이 바뀐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 아니겠어요? 저는 경향신문 말이 맞다고 봅니다. 합참이 지금 좀 딴 얘기를 하고 있다. 그제 왜냐하면 그 이 보고를 하고 이 보고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다가 말을 맞춰 보니까 통일부에서 5일날 했던 발표와 4일날 보고를 했으면 이게 지금 통일부와 지금 엇박자가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지금 말을 바꾸었지 않느냐. 국가안보실과 청와대 대통령 뭐 이런 어떤 그 상급 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서 아마도 하급 기관인 국방부 합참에서 말을 바꾼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를테면 이제 첫날, 그러면 제가, 팩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날 이제 지뢰가 터졌습니다. 아침 7시 35분에. 그래서 당연히, 저기는 1사단이고 그 상급기관 1군단이죠. 군단에서 합심조가 들어갑니다. 합심조가 들어가서 철책이 있으면 철책 남쪽을 다 수색을 했습니다. 한 번에 뭐 저기를 다 수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지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또 지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뢰를 다 수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날 8월 4일 날은 철책 남쪽까지만 다 수색을 했습니다. 당연히 철책 남쪽에서 터졌던 스프링 하나를 목함지뢰 스프링이죠. 남쪽으로 튕겨나. 네, 남쪽에 있는 목함지뢰 남쪽 20cm 하나 묻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마사가 다리를 잃었죠. 그 목함지뢰 스프링을 하나 찾습니다. 이것은 18가닥의 스프링이거든요. 18가닥 이건 북한 목함지뢰다.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또 이 1군단 합심조가 들어갈 때는 이것은 대공 용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갑니다. 대공 용의점이 있다라고 또 상급기관에 다 보고합니다. 예. 대공 용의점이란 것은 예. 북한 소행인 것 같다라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8월 4일 날은 스프링 하나를 주어서 대공 용의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날 8월 5일 날은 이 또 1군단 합심조가 철책 북쪽을 다 수색을 합니다. 또 스프링을 2개를 줍죠. 예. 이거 지뢰가 3발이 터졌구나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 완전히 이거는 북한 소행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 날은 국방부 조사단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맞다. 그리고 유엔 그 정전위에서 확인을 해주죠.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8월 4일 저녁에는 예. 그 목함지뢰 스프링을 하나 주웠습니다. 예. 당연히 이것은 북한 거라고 지금 예. 거의 의심이 된다라고 예. 보고를 했죠. 그것이 청와대 안보실 아하. 상황실로 이것은 알겠습니다. 실시간 전파되는 겁니다. 아. 다만 확정, 유엔 정전이 확정, 이 확정이 없지 예.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보고는 당연히 8월 4일 날 되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 뭐 열심히 적으셨는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예. 최초의 국회 보고할 때도 8월 4일 날
이 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라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통일부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통일부하고 전혀 지금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NSC에서는 완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하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보고가 전혀 안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세간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또 NSC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가 거꾸로 지금 사실관계를 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 제기를 여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돈 의원이 지금 김관진 실장 물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김관진 실장 문제인데요. 사실은 김관진 실장이 국방장관 시절에 원점 타격을 강조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왜 침묵을 지킬까? 이게 뜻밖이라는 그런 의견도 많은데요.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합니다. 예, 근데요. 이게 김관진 실장이 NSC를 좀 소집을 빨리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여야 모두 물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정부나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인상을 국민이 받는데 그 인상을 받게 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국방 문제까지도 실시간 지금 중계 방송하듯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에서 이런 국방 문제라든가 중요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온 국민을 상대로, 온 국민뿐 아니죠. 온 세계를 상대로 이게 즉각적으로 그 중계 방송하는 데가 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바꾼 말은 뭐냐면 적어도 국방 문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뭐 전문가인 신인균 대표가 더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생겼다면 안에서 최고 수뇌부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게 논의를 해가지고 원인 이런 것까지 분명히 밝히고 난 뒤에 그다음 국민한테 릴리스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국가에서는 기밀사항, 그러니까 국정원 문제라든지 국방부 문제를 전부 드러내놓고 지금 실시간합니다. 그러면 최고 지휘권자가 대통령인지, 예? 그다음 김관진 실장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인지, 예? 네티즌인지 국민은 그걸 우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우리 정계대원이 이것이 우선 참 답답한 일이죠. 예. 네, 근데 이번 그 지뢰 폭발 사고는 방금 이제 이진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에서 조금 비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5일 날 1군단에서 이제 확정을 한 겁니다. 군단에서. 그리고 합참에 보고를 하죠. 합참에서 8월 5일 날 오후 4시경에 국방부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사실은 어제 터졌던 지뢰가 우리 M14 지뢰가 유실된 게 아니고 첫날은 M14 지뢰가 폭발이다 하고 방송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월요일 10시 30분까지는 엠바고를 지켜달라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확실한 조사 기간이 있었고 언론들도 단 하나의 언론도 맞습니다. 다 다 지켰죠. 예. 다 어기지 않았고. 안 지킨 분이 있었죠. 그건 이제 언론이 사람이 아니니까. 있었죠. 예,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언론 기관은 다 지켰습니다. 예. 뭐 저도 알고 있었지만 지켰죠.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알고는 뭐 안 지켰는데 어쨌든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엠바고인지. 뭐 예. 그랬을 수 있죠. 어쨌든, 언론인이 아니기 예, 예. 때문에. 자, 2002년도 연평해전, 지금 이 연평해전 영화 이번에 대히트했지 않습니까? 그 연평해전을 한번 돌이켜보면 여기 계신 분들 2002년도 연평해전에 그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터키전 축구하는 날이었습니다. 3, 4위전. 그날 이 연평해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다 공유를 했나요?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군 당국에서 또는 예. 정부에서 그만큼 이것을 통제했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당시에 이 월드컵 결승전이라든지 3, 4위라든지 이 월드컵의 평화 모드 예. 그리고 노벨 평화상의 어떤 분위기 이어가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예.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도 그러면 대통령이 경원선 그 기공 축하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축하 연설을 하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한 달, 2달 전에 이미 가서 준비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NSC 소집하고 하면은 그 행사들 다 물 건너가는 것이죠. 또 통일부에서 이러한 발표하는 거 이미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효 여사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서 이러한 발표해야지 하는 거 다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다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 통제를 안보실에서 다 알겠습니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러한 것들이 스케줄과 예. 이 두 사람의 알겠습니다. 다리와 예. 이것이 더 약하다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심해 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특히 청와대 측의
배신 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계산해가지고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 군에 대한 이 지휘 체계가 예. 또 보고 예. 체계가 이게 제대로 예. 작동하고 있는 거, 이게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참 계속 그것이 생방송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혹시 이 군의 대응이라든가 청와대 대응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자꾸 뒤섞이고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점을 우려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